발음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조음음운 장애라고 해요. 근데 요새는 말소리 장애라는 말로 발음이 문제가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소리 질환은 우선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머니나 뭐 아버님들은 잘 알아듣기 때문에 이상이 있다고 느낀다거나 혹은 어느 정도 이상이 있는지를 모를 것 같고, 뭔가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조금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좀 증명된 검사가 있어요. 유택이라고 하는 검사가 있고, 우리말 조음음운 검사인데 이제 개정돼서 나왔어요. 그 검사를 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자음만 말씀드렸는데, 모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모음,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모음은 우리가 쉽게 얘기한 건 뭐 아, 어, 오, 우, 으, 이, 에 이런 것들은 소리가 하나로 딴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와, 워 이런 것들은 이중모음이라고 하고, 단모음은 먼저 발달을 당연히 쉽겠죠. 먼저 발달하게 되고, 이중모음은 조금 더 늦게 발달하게 돼요. 그리고 이중모음에서 와나 워 이런 것들은 5살까지도 제대로 발달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단모음 같은 경우 5살쯤에는 이미 잘 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되겠죠. 근데 이 검사를 사실 언어장애라고 생각을 할 때는 말더듬 장애, 뭐 유창성 장애가 있다든지 뭐 아니면은 말 자체가 조금 늦게 터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언어장애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발음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언어장애로 생각하는 경우가 조금 드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 일찍부터 좀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검사를 반드시 일찍부터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유치원에 가고, 그 전에는 어린이집에 가고, 이제 학교에 가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위축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발음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약 60%에서는 표현 언어 장애를 보인다라고 해요. 표현 언어 장애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수용 언어는 괜찮은데, 이제 말로 표현하는 형식의 언어에 장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어 이해에도 조금 영향을 끼친다라고 해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학교에 가서 학령기에는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어서 학업 성취도, 학업 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요. 우리 아이가 여태껏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발견을 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신체 검진을 해서 우리 아이가 혹시나 이런 발음 문제가 있을 만한 다른 신체적인 원인이 있는 건 아닌지 검사를 해보는 게 좋고, 인지 검사도 같이 해봐서 혹시나 우리 아이의 인지 능력과 발음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다른 동반된 언어 장애가 있는 건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언어에 대해서 언어 발달 검사까지 포함해서 좀 검사를 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언어치료사, 공식적인 이름으로 언어재활사들이 아까 얘기한 뭐 유택이라고 하는 검사를 진행을 하고 나서 우리 아이의 또 조음기관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좀 검사를 진행을 해요. 우리나라 말의 특징이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실 때 뭔가 조음기관의 구조랑 비슷하게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기억. 기억 어떻게 발음되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네, 기억. 기억은 네. 이제 입천장에서 부드러운 입천장 쪽에 혓바닥이 닿으면서 발음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혓바닥이 이렇게 기역자로 말려 올라가면서 부드러운 입천장에 닿으면서 진행이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직 인지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혓바닥이 닿아야 된다 이런 거를 가르쳐 주면서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되고, 실제로 언어 치료를 하는 과정에는 굉장히 논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가미되거든요. 그래서 놀이 상황 안에서 우리 아이가 잘 못하는 발음들을 단어로 표현을 하게도 해보고, 그냥 단순히 의미가 없는 소리로 뭐 지으시면 즈, 자 뭐 이런 거를 먼저 연습을 시키고 단어를 하고, 그러고 일반화를 해서 문장 속에서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구조화돼서 언어 치료사들이 치료를 하니까. 헬스에서 우리가 PT를 받으면 자 여기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힘을 넣어보세요 하면서 약간 트레이너 선생님이 대주는 것만으로도 아 여기에 자극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서 거기에 힘을 주거든요. 근데 이것도 비슷하게 입 안에서 어디에 자극을 줘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잠깐 터치해주는 것만으로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재활 선생님들이 되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고 트레이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정확하게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건데 우리 아이들이 발음이 안 좋으면 사회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조금 공부를 할 때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발음이 안 좋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른 또래 아이들이랑 놀고 할 때 또래 아이들이 너 말 못 알아듣겠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과의 사회생활에서 좀 위축이 되고 쉽게 잘 못 어울리게 되고 하니까 꼭 반드시 발음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이제 발음이 조금 불명확한 아이들이 어떻게 진단을 하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또 저희가 좋은 내용 있으면 에피소드로 만들고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하면 교일 수학과 안녕. 감사합니다.